안녕하세요. 이제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 연휴 떻게 보내실 생각이세요? 해외여행 아니면 가족 여행, 여행을 떠나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긴 연휴를 지낼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경험상 움직이는 것이 고행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혼자 집에서 보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은 SNS에 여행 중인 인증샷을 올리는데 나는 집에만 있다. 이럴 경우 괜히 비교도 되고 심심하고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지나고 나면 여행했던 것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것으로 내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보내고자 하는 그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보았습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책 3권과 영화 4편을 보면서 보낼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나 책이 뭐 새로 나온 신간이나 새로 나온 영화가 아니라 예전에 봤는데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래도 감동이 있었던 영화, 그런 영화를 한 번 더 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정말 오래전에 봤지만 다시 그 감동을 떠올리면서 나이가 들었지만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는 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추석 연휴에 딱히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집안에서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계획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책은요, 책 3권인데 신간은 아니에요. 첫 번째 제가 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책은 아몬드라는 책이에요. 소문평 저자 책이고 창비에서 2017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출간 직후에 2년 넘게 스테디셀러로 올라와 있었고 일본, 미국 등 해외 20여 개국에 번역해서 출간된 책이에요. 일본 서점에서는 서점 대상을 번역 소설 부문 1위를 수상한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까마득하긴 해요. 뭐 자세한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소년 윤재와 분노와 폭력으로 살아온 소년 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성, 공감,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습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두 읽을 수 있지만 특히 공감 능력, 타인에 대한 이해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공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특수한 설정, 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회에서 조금씩 감정을 숨기면서 살아간다는 점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은요, 하태환 저자님의 모든 순간이 너였다라는 책이에요. 2018년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이고요. 2019년, 2020년 꾸준히 에세이 분야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SNS에서 이 책의 글들이 많이 인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30대 젊은 층 사이에서는 감성 글귀집으로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는 사랑, 이별, 일상 속의 감정 등을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감성 에세이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 또는 짧은 글귀로 위로받고 싶은 사람 긴 책은 나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 책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설명 없이도 한 문장이 마음을 흔드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연휴 동안 마음이 허전하거나 외로운 분들끼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SNS에 공유하고 어딘가에서 읽어본 문장이 있네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제가 읽고 싶은 책은요. 역사의 쓸모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저는 읽어보지 않았어요. 최태성 작가가 쓴 책이고 2019년도 출간된 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1년 이상 역사 분야의 일이라고 하고 교양서적의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역사,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연도, 사건보다는 역사 속에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설명문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 흥미가 없었던 분들도 자기 개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을까 하는 책인데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책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이 책은 읽어보지 못해서 이번에 이 책을 읽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저자는 대중강연으로도 유명한 역사 강사이기 때문에 설명이 쉽고 생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역사를 단순한 과거가 아닌 오늘의 삶을 비추는 거울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저도 한번 저자와 같이 생각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다음 영화 4편인데요. 영화는 2편은 한국 영화고 2편은 외국 영화예요. 한국 영화는 2편 다 제가 본 영화고 외국 영화는 추천글이 많아서 볼까 합니다. 제가 본 한국 영화 중에서 이번 추석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 2018년 방영되었던 영화입니다. 임순례 감독님의 영화고요. 김태리 배우를 저는 여기서 처음 봤던가 아니 그 전에 저기 봤던가 김태리가 나옵니다. 류준열, 김태리, 진기주가 주연으로 나오고요. 도시 생활에 지친 회원 김태리가 시골집 고향으로 내려가서 계절별 음식 만들고 치유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류준열하고 어떤 관계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 만드는 장면 이런 것도 좋았고 사계절의 그런 풍경 그리고 쉬어가는 삶의 가치 그런 영화여서 추석 연휴에 한 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힐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영화를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생충인데요. 2019년 한국 영화죠. 너무나 유명한 영화고 상도 많이 받았던 영화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고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 하나씩 스며들면서 벌어지는 비극적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극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에피소드들이 너무 재미있고 특히 박소담이 이제 그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면서 그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한번 볼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 때 이제 그 개그, 욕망, 가족애 등 사회적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그 장면들을 좀 되새겨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어떤 숨겨진 디테일을 찾는 그런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두 가지 외화는 인사이드 아웃이 1, 2가 있어요. 첫 번째 인사이드 아웃은 2015년 미국 디즈니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그때 영화였고 지금 인사이드 아웃 2는 2024년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2를 볼 생각인데 1에서는 어렸던 라일리라는 애기가 지금 2에서는 13살이 되어서 나오는데요. 감독은 피터 닥터고 주연 배우는 에이미 포엘러 그리고 필리스 스미스인데 더빙 배우들이에요. 줄거리는 소녀 라일리의 머릿속에 기쁨, 슬픔, 분노, 까칠, 소심 이 5가지 감정들이 들어있어서 이걸 벌이는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2에서는 매일 바쁘게 머릿속에 감정 컨트롤을 하는 그 본부에서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에 대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감정인 불안과 당황, 따분, 불어미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편에서 이 감정들이 또 어떻게 서로 발동을 빚는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 싶어요. 단순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감정의 의미와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볼 수도 있고요. 감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에 참 좋은 그런 영화라고 봅니다. 새로운 감정들이 2에서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감정들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기존 감정들이 다시 어떻게 본부로 돌아오는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당황하고 따분, 부러움 이런 것 때문에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 요렇던 어린 때의 그 감정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의 그런 성장기 같은 어린아이들의 성장기에서 나타나는 감정들의 그런 표현들일 것 같아서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싶은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13년 영화니까 참 10년 이상 된 오래된 영화네요. 벤 스틸러 감독이 만든 영화, 미국 영화고요. 벤 스틸러, 크리스틴 위거
주연으로 나옵니다. 평범한 회사인 월터가 평생 상상만 하던 모험을 실제로 떠나는 삶이 바뀌는 이야기, 월터 이야기죠.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장대한 풍경, 그리고 일상을 깨고 한 발 내딛는 용기,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추석에 여행 못 가는 분들에게는 어떤 대리만족이 되는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 영화를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집에서 보내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책 3권, 영화 4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볼 책과 영화들이고요. 책은 아마 힐링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성찰해 보는 그런 내용들일 걸로 저는 상상을 하고 있고, 영화는 감정의 공감, 몰입 또는 어떤 장대한 풍경 이런 것을 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연휴 어떻게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좋은 컨텐츠 있으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꼭 여행을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집에서 충분히 풍성하고 의미 있는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긴긴 추석 연휴 혼자 보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